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는요, 일을 시켜보면 참 확실히 차이가 나요. 특히 정치가라든가 외교 이런 쪽에 하는 데는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에 문통, A4 용지만 들고 다니던 문통, 그저 외국에 가보면 참 처량하고 그냥 사진 찍으려고 혼자 서 있고 말이지. 또 어딘데 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참 중국까지 가서는 혼밥하고. 참 그 사람의 능력에 사람에 따라서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지금 뭐 아주 세계에 아주 완전히 세계에다가 윤석열이라는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주 그냥 싹 깔고 있습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또 바쁘셔요. 요즘에 뭐 대통령 업무가 아주 그냥 한국에 아주 그냥 외국의 외빈들이 오냐고 아주 줄 섰어요. 그저께는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카 여사 그 대통령 부인이 우리나라 왔었어요. 거기 부총리 여자분 부총리와 같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후의 복구 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2기 그리고 수소 산업 수소 그것을 좀 한국에서 좀그 참여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치르고 또 한국에서 복구 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좀 해주고 또 그 우크라이나의 차관 그 전쟁 이후에 또 복구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차관을 좀 이렇게 해달라 하는 쪽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그 부인이나 거기 강요들도 참 내가 볼 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딸딸 뭉쳐서 나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G7 정상회의에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방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일, 한미일 그 정상회담도 하고 각국에 있는 정상들하고도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끝마치게 되면 21일 날, 일요일 날인데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독일 총리하고 또 총리가 옵니다. 독일 총리하고 또 회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죠. 또 며칠 전에는 캐나다 총리하고 또 와서 또 회담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외빈들이 그냥 줄 섰어요. 그냥 아주 한국의 국격이 하늘만큼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아주 하늘만큼 올라갔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왜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인정을 받냐? 자유민주국가, 공산주를 멸리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신봉하고 부르짖는 분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맘 터놓고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한국의 국격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전후 우크라이나의 전후의 복구 사업에 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서 뭐 이게 뭐 우리나라는 원래 뭐 교랑 같은 거, 원자력 발전소, 뭐 반도체, 자동차, 건설이야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건설 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국이 아, 우크라이나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돈방석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의 복구 사업이 120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참여할 부분이 한 600억 달러. 우리나라 예산이 600억 달러, 한 600억, 600조, 600조가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한국이 아주 외국의 이제 그 경제 참여, 그러니까 전후 복구 사업 참여라든지 건설 참여라든지 방산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에서 아주 한국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국민들의 저력도 있죠. 국민들의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의 부지런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이 그 신용을 잘 지키는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물론 좌파 이 종북 좌파는 빼놓고요. 그건 뭐 옛날부터 있으나마나 그건 빼놓고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G7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외국의 보도에 보면 GA, G8 그러니까 한국을 G7 국가에 넣어서 GA 그 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국의 보도에 많이 뜨더라고요. 이번에 회의가 끝나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국이 GA 그 정상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국이 거기에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21일 날인가요? 그날은 일본 수상하고 한국 한국 분들이 히로시마 원자력 폭탄 터졌을 때 거기서 사망한 분들 그 평화공원에 있는 그 묘비 있잖아요. 거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본 총리하고 같이 두 정상이 거기를 참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정상이 같이 참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격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문총이 망치려두고 문통이 망그러뜨린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구다 합니다. 복구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또 높이 한국을 세우는 거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자 방일, 한미일 정상회담 소화, G7 참석 주요국가 양자 정상회담 예정.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이렇게 그 전에 만났을 때 그 사진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를 비롯해 주요 국가의 양자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자 정상 외교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오는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가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확대회의에서는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 국가의 양자회담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는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팜 밍칭 베트남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에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인 동시에 한일 정상의 첫 공동 참배 사례가 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양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한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20일 귀국해 곧바로 독일 숄츠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상임의장 및 우르솔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말 아주 윤석열 대통령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외국의 천재예요. 외교에 아주 외국에서 그냥 한국을 그냥 아주 김천공항에 비행기 들어오듯이 그냥 계속 그냥 외국의 정상들이 한국을 들어오네요. 참 국격이 많이 커졌어요. 그렇게 국격이 커져야 수출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자리도 많고 또 거기서 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다 많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 업적을 내시기를 확실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을 합시다. 응원을 합시다. 밀어드립시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심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히 계십시오.